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지금 오늘이 사실 명절 연휴는 아니고요. 저희가 평일에 촬영해가지고 명절 때 아무래도 평상시에 뭔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기 좀 힘든 부분들, 아무래도 기업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 또 그 영상을 찍는 스타일상 제가 매번 이야기 드렸죠. 일단 기업적 분석은 핵심만, 우리가 그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숫자 같은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계산을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뭐 공장의 어떤 캐파니 증가량이 뭐 얼마큼이니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사실 우리의 영역을 좀 벗어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가, 혹은 현재 실적이나 뭐 현재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좀 뒤집을 만한 어떤 향후에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부분이지, 뭐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뭐 내가 이런 식으로 기업을 좋게 본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걸 뒤바꿀 수는 없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적 분석에 대한 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핵심,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는 보통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 뭔가 중요하다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코멘트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중간중간에 좀 참고하시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좀 어떤 부분을 좀 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현재 주가랑 좀 연관지어가지고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시간쯤이면은 강원도에 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LG엔솔 주주분들도 지금 시장 상황이 모르겠어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요거 채널 링크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리죠. 댓글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LG에너지 솔루션 남겨주시면 명절 연휴 끝나고 저희랑 또 스타트 4분기 하면서 같이 매매 즐겁게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챙길 수 있는 수익들 좀 최대한 챙겨 가시면서 10월 스타트 좀 좋게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뉴스를 좀 볼게요. LG엔솔 관련도 순으로 뉴스를 쭉 보면은 이게 일단 오늘 월요일이네요. 네, 월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오는 저녁인데 일단 뭐 안 좋은 얘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언론들의 특징을 좀 봐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물론 이런 것들은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리포트들을 다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이거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중대형주들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실적 전망치를 좀 낮추고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 많이 밀렸죠. 뭐 좋다, 아주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지수가 약세의 흐름이 나올 때는 확실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시장이 좋을 때는 계속적으로 뭔가 유입을 시킬 만한 호재의 이야기들, 물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악재로 받아들여질 뉴스보다는 확실히 호재로 인식이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숫자가 중요해요.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안 좋은 이야기는 나옵니다. 중대형주들 대부분. 근데 뭐 좋은 이슈가 10개다. 그리고 안 좋은 이슈가 뭐 3, 4개다. 그러면 보통 이제 10개 쪽에 무게를 두고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좋은 것들은 한 2, 3개, 안 좋은 것들은 뭐 한 10개, 11개 이런 식의 비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냉정하게 뭐 여기 리포트들도 쭉 요즘에 뭐 8월, 9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기 때문에 리포트 나오는 그 빈도수 자체가, 그러니까 주기 자체가 길진 않거든요. 폴란드 배터리 공장, 뭐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아직 갈 길이 바쁘다, 3분기 대체적으로 3분기에 대해서는 안 좋은 관점이 좀 있긴 합니다.
확실히 뭐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두고 2차전지 특히나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리튬이나 니켈 가격에 대한 영향 때문에 확실히 좀 그런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3분기라고 하는 거는 2분기의 주가 강세에 이어지는 다음 분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조정이 나올 타이밍은 맞아요. 뭐 2분기라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숫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2분기 실적 발표 7월 달에 했죠. 근데 7월 달부터 8월 넘어가는 이 시점에 그냥 시장의 분위기, 지수도 약간의 오름세였고 반도체가 6월 달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7월로 2차전지 사이클, 2차전지가 이전에 시세가 언제 나왔죠? 4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럼 4월에서 올라갔다가 5월, 6월, 7월, 4월까지 쉬면 포함하면은 한 3달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뭐 한 분기 만에 뭐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다라고 하면은 뭐 특정 기업들 혹은 뭐 특정 업종의 실적이 뭐 크게 좋고 크게 안 좋고 이런 거 유무를 떠나가지고 대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따라가긴 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 중에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원인은 저는 LG화학의 오버행 이슈가 늘 문제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최근에 어떤 미래에 대한 뭐 투자나 뭐 그런 것들 어떤 그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LG엔솔의 주식을 많이 좀 팔았거든요. 그게 LG엔솔한테 사실 가장 크게 이제 압박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LG엔솔의 실적 유무를 떠나가지고 이 LG화학의 어떤 오버행 이슈는 언제든지 악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업황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그게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주체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LG엔솔의 흐름이 정말 요즘같이 사실 초대형주기 때문에 웬만큼 시장이 좋고 안 좋고 해도 버티긴 버텼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트리거가 됐던 거는 LG화학의 오버행 이슈. 저는 그게 가장 크리티컬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한 번 나온 것도 아니죠. 짧은 기간 동안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 LG엔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약간의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 특히나 요즘같이 2차전지 쪽에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계속적으로 성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LG엔솔이 갖는 강점은 일단 뭐 시가총액 상에 거의 뭐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수 컨트롤 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우위.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점유율적인 측면들. 근데 요즘에 점유율도 뭐 중국을 맨날 이제 제외하고 본다, 중국을 포함해서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밀리는 흐름은 맞거든요. 밀리는 흐름이 맞고 결국 그 점유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이 LFP 배터리예요. 네. 이 리튬 인산철, 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해가지고 NCM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LFP가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 뉴스 같은 걸 보면은 LFMP였나요? 여기다 망간을 껴가지고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 성능을 좀 높이는 그것까지 이제 개발해 나간다. 우리나라 뭐 양극재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국 이 LFP 배터리가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의 중국의 그 점유율의 가장 큰 강점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LFP.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NCM 쪽에 집중을 했는데 결국 인플레. 그 다음에 결국 최근에 테슬라를 덮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가격 문제. 전기차의 가격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의 대두가 되다 보니까 결국 중국 쪽에 그 강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이 LFP가 갖는 최고의 강점은 사실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LFP 배터리를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뭐 어떤 기온적인 부분들, 추운 날씨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결국 LFP는 중국이다라는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완성형 그 배터리 셋업체나 아니면 양극재든 뭐 음극재든 어쨌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려면 어쨌든 저는 이쪽으로 진입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너무 이쪽을 중국 쪽, 그러니까 뭐 중국 뭐 배터리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너무나 그 파이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좀 그냥 미리 그러니까 미리 그냥 나오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금 NCM만 가지고는 약간의 그 한계,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인 파이를 늘릴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어쨌든 간에 가져오려면 저는 LFP 배터리의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도와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중국 그 배터리에 대해서 약간의 그 페널티를 주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결국에는 그 핵심이 되는 이제 IRA, 이게 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의 전기차 그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낮아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나머지 뭐 90%는 언젠가 전부 다 친환경차로 전환이 된다라고 할 때 아직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폴란드 이슈 해가지고 뭐 폴란드에서 그 이제 루시드죠. 예, 루시드에서 그 감소, 그러니까 수주했던 그 물량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루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LG 엔솔한테 크지 않아요. 예, 크지 않고 지금 여기에도 좀 나와 있는데 폴란드 배터리 공장 생산 중단 언론 보도. 근데 지금 유럽은 뭐 엄청나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미국 쪽이 확실히 먹을거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주는 혜택도 많고, 굳이 뭐 유럽을 공장 쪽에다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LG 엔솔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 같은 거는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폴란드 공장에서 이슈가 된 거는 루시드의 물량입니다. 근데 루시드가 LG 엔솔의 매출 비중에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90% 정도는 테슬라. 루시드는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폴란드 공장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애초에 현재 유럽 쪽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기존의 완성형 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 회사가 있고 유럽 쪽에 회사가 있는데 유럽 쪽의 회사들이 아무래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에서는 유럽이 조금 밀려요. 대신에 유럽 쪽은 또 그 전기차가 침투되어 있는 어떤 그 전환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미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물론 같이 하긴 해야죠. 유럽 쪽도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이랑 이제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현 시점에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기업적으로 좀 얻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핵심은 미국 시장 여전히 뭐 순항 중 해가지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결국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은 IRA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어떤 혜택, 영업이익에 플러스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결국 환율이 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결국에 지금 강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엔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지금 엔화 약세, 그 다음에 원화도 약세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쪽에서 지금 최대한의 어떤 많은 물량들을 만들어내고 매출을 뽑아내는 게 결국 IRA를 볼 때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지금 어쩐지 사업적인 부분의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결국 LG엔솔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거는 LG화학의 오버행 이슈,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 시장이 전체적으로 업종 약세를 가져가 버리면 이거는 그냥 플로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 내 주가가 밀릴까, LG엔솔이 왜 밀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늘 순환식 장세라는 거,
A라는 업종이 올라가고 B라는 업종이 올라가고 A가 내려오면 B가 올라가고 B가 내려오면 C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왜냐?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 풀었던 돈들을 빨아들이는 구조라 더욱더 이런 수단식 구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뭐 우리가 예전에 태조 이방원 이런 시장이 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뭐 주도 업종이 대형주 쪽에서 나와준다라고 해도 한두 개 정도? 이 정도. 혹은 뭐 두세 개? 두세 개지만 뭐 업종의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 코로나 때랑은 현재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같은 거 제가 보시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그 얼티엄 셀즈죠. GM이랑 합작한 거. 여기에 지금 LG엔솔 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쭉 보면 지금 폴란드, 중국, 국내 생산 캐파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가 확인해야 되는 건 요런 겁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그 공장에 어떤 캐파가 좀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느 규모로 이게 단계적으로 확장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요. 또 LG엔솔 주주분들 뭐 포스코 퓨처엠, 뭐 LG화학, LNF 뭐 이런 것들, 동아기업 이런 거 다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좋겠죠. 이후에 어쨌든 내가 가진 그 기업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 추가적으로 얘네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나라 지금 기업 중에서 가장 좀 불리한 종목은 이제 SDI죠. SDI가 이쪽, 그러니까 공장을 늘려나가는 그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초기에, 물론 지금은 추가적으로 뭐 어떤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긴 합니다. LG엔솔이 결코 이제 해외 시장에서 밀리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어떤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 결국 업종 턴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 오고 하나 오고 하나 오고 하나 오고 이런 식으로. 요 구간을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드리는데 저도 가끔씩 다 읽어봅니다. 새로 올라오면은 대부분 다 이런 메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것도 뭐 급락, 공매도 뭐 이런 거, 예, 뭐 아저씨 400만원 간다면서요, 이런 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좀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 와요. 혹시 압니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떤 그 매출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이 커버가 되었다, 이런 것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뒤늦게 LFP, 결국 이 LFP가 저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그 중국 쪽이 지금 확장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늘려나가는 거에 브레이크를 아무도 못 걸거든요. 왜냐? 우리나라는 LFP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NCM이 맞다. 아무래도 좀 이제 고성능 이런 것들, 프리미엄화 이런 걸 했는데 결국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LG엔솔 투자 매력 높아, 다 리포트마다 달라요. 예,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많이 달라지니까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건 보여드렸죠. 예, 점유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미자양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10시가 좀 넘은 것 같은데 10시 반이 넘었는데 어쨌든 명절 전에는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 뉴스 같은 것들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헤드라인 정도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포트 같은 거 보실 때는 모멘텀이 될 만한 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악재가 뭔가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악재인지, 중장기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악재인지, 요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길어졌는데 뭐 명절 연휴 때 중간중간에 또 그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되니까 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이라고 남겨주시고 저희 무료 종목 명절 연휴 끝나고 같이 받아 보셔가지고 한 주 매매하시면은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휴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수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